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성인이 되어서 언제 집에서 독립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을 서울로 갔거든요. 그래서 예. 혼자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하숙 생활하면서 네. 지냈으니까 결국 그때부터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떨어져서 지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와서 하숙집에서 자고 네. 이제 처음에 방을 잡아주고 할 때는 이제 어머님이 같이 왔었어요. 네. 와가지고 방을 잡아주고 한 이틀 정도 같이 주무시고 네. 이제 내려가셨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이제 내려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다 어땠어요? 제 책상 위에다 어머님이 편지를 써놓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편지에 편지도 이렇게 막 좀 어떻게 작은 메모지를 했는데 네. 빽빽하게 채우셔가지고 썼는데 그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예. 그 아주 애틋함과 자식을 처음 이제 독립시켜서 네. 그 좀 어떻게 보면 안쓰러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나세요? 뭐 그냥 혼자 어떻게 정리 잘하고 어떻게 좀 열심히 잘 살아라. 네. 그리고 용기와 어떤 뭐 그런 걸 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는데 하여튼 너무 따뜻하고 정말 마음이 울컥한 그런 내용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 어머니 글씨체가 생각나는데요, 지금. 그렇죠. 예, 저도 네. 편지 받아봤는데, 근데 이제 저도 제 아들을 대학교 기숙사에 보내고, 네.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대학교 갈 때 짐 다 싸들고 가서 짐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놓고 올 때 네. 우리가 발길이 안 떨어졌던 생각 나세요? 그때 뭐 제 느낌은 아들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네, 기대 반.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간대니까 조금 뭔가 이제 혼자 살아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들도 보내봤고 딸도 보내봤잖아요. 네. 근데 좀 그 남녀가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딸은 계속 갈 거냐고 막 계속 네. 물어봐서 저희가 발길이 더 안 떨어졌던 생각도 그렇죠. 나고. 아무래도. 예, 그렇죠. 네. 우리 크리스티님은 언제 독립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집에서 계속 대학을 다녔으니까 네. 또 취직해서도 집에 있었고. 그렇죠. 서울에 계셨으니까. 네네. 네. 결혼해서 결혼해서 집을 이제 떠났던 것 어른이 같아요. 된 거군요. 네. 참 이상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엄마 아빠 안 계시고 네. 내가 혼자 집에 있고 또 뭐 어떤 남자랑 둘이 같이 사는 거니까 훨씬 더 생소하긴 했겠네요. 예, 되게 낯설었던 생각이 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객지 네. 생활을 했으니까 네. 처음에는 뭐 부모님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방학 되면 좀 자주 내려오고 예. 또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주말이 되면 가끔씩 좀 내려갔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 그게 좀 바쁘기도 하고 네. 또 그게 좀 점점 뜸해지는 예, 그렇게 돼 가는 예, 것 같아요. 친구들 사귀고 이제 대학생활 즐거워지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 생각이 안 나는 별로 거죠. 안 났죠. 점점. 예. 저 그때 제 아들이 대학 가고 나서 그렇게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특히 친구들 남자애들은 뭐 아예 안 오죠. 네, 그때 진짜 서운했었는데 우리 아들은 또 뭐 대학생활에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너무 당연한 건데 또 부모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생각도 납니다. 네,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의 주제는 성인 자녀와 잘 지내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뭐 세미나도 많이 있고 또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성인 자녀와 잘 지내기는 좀 그것보다는 네, 그걸 빈도수가 못 들어봤던 적잖아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자녀가 성인이 돼서 부모와 함께 살던 아니면 독립해서 나갔던 우리 부모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립하고 혼자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애는 다 키운 거고 네. 또 그들만의 또 삶이 있으니까 네. 또 우리하고는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네. 우리나 잘 살자. 야, 근데 말은 보통, 그렇게 하지만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을 놓칠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항상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은 항상 쓰이죠. 근데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랑
또 성인일 때 부모 역할은 확연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큰 자녀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건강하지 않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족 문제 전문가들은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부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녀의 크고 작은 그 인생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녀들은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뭐 부모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뭐 커서도 부모가 다 해주기를 바란다면 좀 아이들이 미성숙한 그렇죠.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처럼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 간극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하고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그 AARP라는 그 미국 은퇴자 협회가 게재한 기사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은 첫 번째, 조용한 응원자 되기. 조용히 응원만 하라는 얘기네요. 네,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성인 자녀, 특히 20대 자녀들의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란 보호막이 없는 현실 세계에 적응해 가면서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이전과는 달리 부모와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녀가 낯설어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운하고. 네, 그렇죠. 하지만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따져 묻거나 서운해하기보다는 당연한 성장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 적당히 거리 두기. 네. 그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막 너무 붙어 있어도 또 좀 네. 문제이고, 네. 또 너무 떨어져 있어도 네. 그 문제인데 적당히가 어디까지인지 그게 좀 어렵겠네요. 네, 사실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부모도 마음속으로는 자녀가 이제 독립한 이제 성인이고 네.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아직도 마음속에서 아이를 그 성인으로 대접해주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의 그 기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또 아이들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성인이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많은 부분 경제적으로도 의지하고. 그렇죠. 또 필요하면 또 부모한테 쪼르르 달려오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또 힘들 땐 달려오고. 부모가 해결해줘야 되는 그걸 또 원하는 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주고 네. 또 기도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제안인데요. 말하기보다 경청하기. 아이들이 덩치는 커졌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뭐 자녀는 20이 넘고 30이 넘어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그 어린애처럼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세상도 험하고. 맞아요. 애들이 뭐 덩치 크고 나이는 네. 먹고 또 직장 다닌다고 해도 네. 부모들이 볼 때는 좀 아직 어린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 자녀의 뭐 직장 문제부터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좀 조언이라는 이름의 어떤 강압적인 훈수를 두기도 한다고 하죠. 네. 이게 뭐 또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설퍼 보이니까. 네, 그렇죠. 어설퍼 보이니까 얘가 꼭 좀 실수할 것 같고 특히나 좀 중요한 문제일수록 네. 더 좀 간섭하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드는데 아슬아슬하죠. 네, 그 훈수를 두더라도 이게 좀 강압적인 훈수라는 게 또 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이는 자녀의 문제 대응 능력을 원천 봉쇄하는 어떤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가 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예. 그게 그런 게 쌓여가면 네. 또 습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개입을 하게 되면 혼자서 해결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강압적으로 더군다나 자꾸 간섭을 하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힘들어지는 거죠. 어른이 되기가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자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네. 함께 나이 들어가라고. 너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네. 좋은 친구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네.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해결사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 얘네들이 살아가는 세상, 얘네들은 또 앞으로 미래를 더 많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대로 얘네들을 혼수를 두면 아이들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또 이민 자녀, 이민 가족 네. 가정에서는 더 그 차이가 좀 큰 것 맞아. 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이쪽 문화를 잘 언어적으로나 모르니까. 뭐 우리가 어른들이 살았던 세상하고 네. 또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제가 어떤 그 지혜로운 어른의 조언을 듣고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자녀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뭐 너무 쉽다고 하면서 자녀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아니 왜 자녀의 말을 잘 듣는 거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녀가 많이 크잖아요. 그럼 네. 자녀가 더 똑똑하다. 우리가 보기 어설퍼 보여도 네, 그렇게 걔네들이 되는 더 건가요? 지혜롭고 네. 더 똑똑하고 더 순수하고 그냥 자녀들한테 하나라도 배우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그게 더 자녀의 존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처럼 함께 네. 나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한 말씀이, 그렇게 친구가 되고 같이 어떤 동행하려면 사실 먼저 들어주는 게, 맞아요.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게 필요하긴 할 것 사실 같아요. 경청은 자녀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를 잘 끌어가는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는 자녀하고 잘 지내려면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대에 들어서면 자녀들은 10대 때보다 훨씬 대화 기술도 늘고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성숙했다 해도 때때로 자녀의 생활 습관이나 대화법과 관련한 갈등은 늘 있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비상이라고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면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한다든지, 가족들의 저녁 식사 시간에는 셀폰을 가져오지 않는 등 생활 습관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대화 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흥분 상태라 파악이 되면 타임아웃을 한 후에 다음날 얘기한다든지 하는 대화법을 미리 정해두면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거 부부간에도 좋겠네요. 이런 규칙은. 아니, 비상이라고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인 게, 네. 아이들이 뭐 전화하면은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도 금방 안 읽고 뭐 자기 친구들이 보내면 빨리빨리 읽는 것 같은데, 부모가 보내는 거는 뭐 맞아요. 뻔한 네. 거 보낸다고 생각하는지 답이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뭔가 같이 합의를 봐서 이 규칙 정한다는 게 뭐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야, 우리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어떤 작은 규칙들을 좀 몇 개 정해보자 네. 하고 아이들이 함께 합의한다면 네. 뭐 이런 규칙을 써서, 예를 들어서 뭐 식탁에서 셀폰 안 가져오기, 같이 저녁 먹는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같이 규칙을 정하면 네. 너무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너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술도 늘고 또 맞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향상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때 뭔가 어떤 문제로 둘이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그게 얘기가 도돌이 피운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그죠. 둘이 얘기하면 그쵸. 반복되는 거죠. 예, 그 오래된 레파토리를 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한테 개입했죠. 생각나시죠? 네, 생각납니다. 예. 아들이 엄마 아빠 잠깐 대화를 잠깐 멈춰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심판 보듯이. 자기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얘기가 끝이 안 날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중재를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 둘이 앉아있는데 걔가 이제 서서 우리 중간에서 이제 무슨 판사나 아니면 중재자처럼 네, 얘기를 했던 맞아요. 기억이 나죠. 맞습니다. 특히 예. 이제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대화로 네. 그저 엄마 아빠가 상처는 안 받게 하면서 뭔가 좀 중재가 되게. 근데 너무 생각났던 게, 자, 이제 먼저 엄마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아빠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빠가 막 껴들면 잠깐 지금은 엄마 얘기 마저 들어보자고. 그렇게. 아니, 그쵸. 그때 걔가 좀 어렸을 때였는데 제가 맞아요. 놀랬던 기억이 네. 나요. 제가 항상 뭐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렇게 둘의 관계를 중재해 주다가 걔가 이제 컸구나 하고 이렇게 맞아요. 신선한 그렇게 충격을 커나가는 받았던 거죠. 네.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뭐 나름대로 대화 기술도 늘고 네. 또 그런 해결 능력도 또 있기 때문에 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어떤 네. 룰을 정해서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자녀의 배우자 존중하기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부모들은 자녀의 이성 친구나 또 배우자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아들의 며느리나 사위는 이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새로운 가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배우자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서 자녀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무조건 교제나 결혼을 반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이후에 자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네. 뭐 사귀거나 그런 교제 단계에서는 뭐 부모의 의견을 좀 줄 수도 있지만 이미 결정해서 내 가족이 되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됐을 때는 네. 전적인 지원과 또 수용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아주 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걸 다 감안해서도 또 자식이 선택을 했다면 네. 그 결과를 존중하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자녀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주변에 왕왕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럼 여기서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딜라이트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주인 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을 통해 교회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전하며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주인 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가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 노인을 인터뷰해서 삶의 지혜를 정리한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을 보면요. 자녀와 불화가 생겼을 때 화해가 필요한 쪽은 부모다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경향이 있고 관계에 대한 가치도 더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 거나 붕괴됐을 때 느끼는 상실감도 훨씬 크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식이 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고통을 받는 쪽이 부모이기 때문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내리사랑이라고 맞아요.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네.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더 힘들어하는 것도 맞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큰 자녀와 다툼이 생겼을 때 자녀는 부모와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잘만 지낼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사실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다고 하죠. 네. 그래서 결국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녀가 화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필레머 교수는 이를 관계의 단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관계의 단절은 자녀와 사이가 나빠져서 연락을 끊고 지내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죠. 네.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는 아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는 점점 이제 사회생활도 넓어지고 친구도 네. 많아지고 뭐 또 할 일도 바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부모는 점점 사회생활도 좁아지고 네. 자식만 뭐 바라보고 사는 부모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에게 숙이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 큰 자녀는 아쉬울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혼자 힘으로 살아갈 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아쉬운 사람이 부모기 때문에 또 아쉽기도 하고 부모가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해를 필요한 사람이 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필레머 교수는 자녀가 폭력적이거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부모에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자녀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 사건들이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인연을 끊고 사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뭐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야단치는 것을 자식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야단이 자녀에게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관계에 금이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금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런 관계의 단절을 피하려면 다툼이 있을 때 시시비비는 차후로 미루고 먼저 화해를 좀 해서 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클수록 부모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모는 아이가 큰 뒤에도 어린 시절만 생각하고 성인으로 대화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그 자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그럴 때 이제 자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부모 입장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 내가 네. 요즘 이게 좀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네. 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가 이제 미성숙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일 때 가르쳐 줘야 되니까 네.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칼 필레머 교수에 의하면 그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고 하고. 화해부터 해서 관계부터 네. 회복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그 조언 또 귀담아 들어야 되겠네요. 아이는 자라고 부모는 늙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된 뒤 20, 30년간은 자녀와 한 집에서 살죠. 그 후의 세월은 성인이 된 자녀와 다른 공간에서 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고령화로 독립한 자녀와 지내는 시간이 3, 40년으로 길어졌다고 합니다. 필레머 교수는 어린 자녀를 키울 땐 자녀를 성공시켜서 독립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어른이 된 자녀와 교류하며 지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네요. 노후에도 자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초석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만들어진다고 하죠. 자녀를 양육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체벌과 막말은 피하고 또 관계의 균열이 심해지기 전에 불화는 조정해야 늙어서 힘이 없고 또 사회적인 교류가 뜸해 외로울 때 자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네. 어릴 때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서로 친밀감이 유지가 돼 있어야지 커서도 이제 그 회복이 쉬워지겠죠. 불화가 그렇죠. 생겼을 때. 상처가 쌓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또 그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또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또 같이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는 또 어릴 때 그렇게 못했지만 또 성인이 된 자녀를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잘 지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네요. 자, 성경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자유가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과도한 간섭을 피하며 그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허용해야 되겠죠.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도록 허용한다는 말이 되게 네.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잘못될까봐 막 또 간섭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조언은 하지만 네. 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정말 네. 조언으로 남고 그들이 그런 과정들도 다 배우는 것이다 하고 넘겨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한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찾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행할 엄중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우리 뜻대로 이끌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러비미 부르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